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말라니까. 제가 진행하라고요? 아니, 빌바오님 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데 제가 좀 무책임한 편이라. 왜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어? 아니, 조금이 아닌데? 너무 무책임한데? 하는 말이지, 이 사람아. 이거 살렸으면 좋겠다. 진행하세요. 네, 현재 시간 2023년 5월 12일 1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5번째 시간 영화 올드보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나이트 시네마님하고 이디오님을 모셨는데 저는 이 두 분과 친밀하지만 이 두 분은 오늘 처음 뵈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있지만 끝날 때쯤엔 좀 친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두 분 동갑이시고 하니까 공학번의 썰을 풀면서 재밌게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생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86년생이더라고요. 그렇죠. 86년생. 네, 호랑이끼리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 나와주셨으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나이트 시네마라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빌바오님과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연이 닿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벌써 두 번째 녹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디오님이랑도 같이 한다고 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한다람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디오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디오십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이트 시네마님, 되게 유명한 또 팟캐스트 채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사회적인 멘트, 자본주의 멘트란 좀 그런 게 있네요. 조금 어색해서 그런지. 저희 서로 편해지려면은 서로 욕 한 번씩 받고 시작할까요? 아니 이게 사실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뭐 술이라도 한 잔씩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뵈가지고. 이디오님 실례지만 혹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쪽이세요?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그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보시죠. 저는 수원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좋습니다. 네. 빌바오님이 언제 한번 빌바오님을 주축으로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이디오님은 이제 강동구 토박고 있어가지고. 잘 안 나가요? 근데 왠지. 그걸 잘 모릅니다. 네. 왠지 서울 토박이의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지방 사람한테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서울 살아라고 하는데 서울 토박이한테 너 어디 살아라고 하면은 나 무슨 동 살아 무슨 구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지역주의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해운대 산다고 꼭 얘기하고 그런 편입니다. 저는 수원 산다고 얘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거 잘라주세요. 이제 올드보이를 얘기할 건데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몸풀기 질문을 좀 준비해봤어요. vs 놀이죠? 네. 그래서 나시와 이디오님이 서로의 영화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준비했는데 좀 처음부터 빡센 걸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영화 감독 선호를 선택을 하는 건데 박찬욱 대 봉준호 대 박찬욱 누가 더 좋은지 나이트 시네마님부터 천천히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두 감독님 모두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필모를 쭉 봤어요. 필모를 쭉 살펴보니까 물론 두 감독님 작품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은 못 본 게 꽤 많은데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은 옥자 말고는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두 분 다 좋아하지만 은연중에 약간 봉준호 스타일의 어떤 영화를 좀 더 좋아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을 더 좋아했다면 거의 다 보셨겠죠. 네네. 근데 작품 수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비슷할 텐데. 그렇죠. 단편까지 하면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 조금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빠르신지. 네, 그래요. 봉준호가 더 좋다. 나이트 시네마님은. 굳이 꼽자면 이디오님은 누가 더 좋습니까? 저는 제가 이 영화 올드보이를 골랐잖아요. 아하. 저는
박찬욱 감독은 어렸을 때는 약간 우상처럼 느껴졌던 분이고,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박찬욱 감독님을 훨씬 더 좋아하죠. 두 분 다 대단하신 감독님이지만. 그렇죠. 네. 그럼 두 분 다 왜 봉준호를 좋아하는지, 왜 박찬욱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두 감독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고 난 직후의 감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두 분의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은 좀 강렬하고 약간 그런 쪽이고, 봉준호 감독님은 약간 사회 계층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보면은 약간 가족애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런 따뜻한 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인 작품 스타일이. 그래서 약간 봉준호 감독님 쪽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영화가 메시지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더 파고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이제 더 좋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도 재밌게 볼 수 있어야 좀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직설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디오님은 박찬욱 감독 왜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쩌면 같은 이유로 박찬욱 감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박. 약간, 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족도 드러나고 인간미가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고, 오히려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는 비극적인 서사가 느껴지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 감독님이 만든 그 세계에 그냥 빠져버린 느낌? 관객을 아주 끌고 그냥 목덜미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게 좋고, 또 감독님 영화는 되게 좀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제 취향에는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제가 옛날에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쓰리몬스터라는 옴니버스 영화 혹시 아세요? 네네. 네, 거기서 그 박찬욱 감독님이 담당하셨던 그 단편 영화의 제목이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강혜정 배우랑 이병헌 배우랑 임원희 배우였나? 이름이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손가락을 자른 다음에 그거를 믹서기에 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와, 그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뜨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 박찬욱 감독이 조금 자유한 면이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서 좀 못 본 영화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피가 많이 튄다 그래가지고, 박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한번 쓴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봉준호 감독님은 그런 씬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중간중간에 웃기는 장면도 좀 많고, 그래서 제 취향에는 봉준호가 좀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빌범은 약간 잔인하고 이런 거 잘 못 보시나요? 네, 생각보다, 굳이 그런 걸 찾아보지 않아요. 공포 영화는 안 보고. 그 올드보이도, 무비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올드보이도 좀 힘드셨나요? 혹시 보시면서? 네, 올드보이는 장도리로 이빨 뽑는 장면이 좀 그랬는데. 맞아. 네, 그 장면을 볼 때는 그냥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소녀 감성이 좀 있으시구나. 소녀, 이런 걸 소녀라고 합니까? 네. 살짝. 그냥 평화를 좀 사랑한다, 요렇게. 그러면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좀 재밌게 본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히트를 했던 기생충. 기생충이야말로 진짜 그 메시지 없이 그냥 영화가 보여주는 표면만 봐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거기 장면에 그 봉태일이 숨겨놓은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봐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정말 진짜 걸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기생충은 그런 어떤 중간중간에 대사 주고받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풍자적인 느낌? 맞아. 그런 대사들? 그런 게 참 재밌죠. 맞아요. 이디오님은 봉준호 감독 영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도 기생충을 제일 좋아하고요.
기생충이랑 괴물.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기생충은 다른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좀 다른 게 뭔가 비주얼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박찬욱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게 그런 비주얼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맞아요. 네. 기생충에서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더 촬영에 많이 집중한 느낌이 나죠.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는 아무래도 살인의 추억이 끝내주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기생충이 뭐 아카데미 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살인의 추억이지 않을까. 끝내주죠. 생각이 그 뭔가 서늘한 느낌도 너무 좋고 그 명대사도 막 빵빵 터지고 배우들의 표정 연기도 너무 좋고. 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조금 더 좋았던 이유가 하나 더 생각이 났어요. 네, 뭡니까? 작품에 그 유쾌함이 조금씩 다 묻어 있어요. 그렇죠, 유쾌함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너무 심각하게만 가지 않는다는 것도 좀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그 약간의 유머보다는 뭔가 좀 변태적인 느낌? 맞아. 아니면 약간 미쳐있는 듯한 사람들의 표현은 잘 되죠. 맞아요. 뭔가 아가씨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일본 야설을 듣고 막 느끼는 그 변태들의 표정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데 맞아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봉준호 감독님은 약간의 유머나 뭐 시니컬하면서도 풍자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아가씨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개봉했다고 하니까 박찬욱 감독님이라는 거장의 작품이 개봉했다 이러면서 저희 처제랑 같이 가서 봤거든요. 영화 끝나고 서로 민망해가지고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처제랑도 약간 대면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 약간 진땀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근데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아가씨는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이제 올드보이 빼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시다면? 저는 헤어질 결심. 근데 그 빌바오님 방송을 쭉 들어보니까 약간 나 헤어질 결심 좋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나 시네필이야, 나 좀 힙해 이런 의미로 예, 허영심을 건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사용 허영심에 별 5개 주는 걸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렇죠. 그럼 내 자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재밌게 봤다고 하면 네. 그런 품격 올라가죠. 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고 저 역시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동의합니다. 아까 헤어질 결심 좋아해요라고 얘기하면면서도 약간은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뭐 나쁜 이미지는 제가 가져가고요. 헤어질 결심에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면 뭐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기원님은 헤어질 결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헤어질 결심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그 올드보이 다음으로 재밌게 본 건 헤어질 결심하고 또 복수는 나의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보셨나요? 복수는 나의 것? 네. 저도 옛날 봤는데. 영화 중에. 그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 그런 처절한 느낌? 그런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꼬여도 어떻게 저렇게 꼬이지?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럼 그 복수는 나의 것을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질문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하잖아요. 올드보이랑 복수는 나의 것이랑 또 친절한 금자씨가 있는데 사실 친절한 금자씨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복수는 나의 것은 올드보이만큼 이제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요. 근데 그렇죠. 잔혹함의 수위가 그 올드보이보다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볼만하겠는데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인물의 어떤 처절함과 비극적인 그 이야기는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굉장히
처절하죠. 네.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상황이 주는 그런 게 있죠. 네. 얽히고 설키면서 막. 야, 제가 이 질문을 왜 준비했냐면, 저는 오늘 사실 무조건 봉준호가 좋다, 이런 편이었거든요. 그, 박찬욱 감독님은 너무 좀, 너무 개인적이다, 이야기가. 사사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다루는 분들을 좋아했어서, 아무래도 그 전공이다 보니까, 그쪽,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제가 참여해서 해석할 거리가 많아서 그게 이렇게 봤었는데. 그렇네. 영화를 나름 좀 보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이 집착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재밌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헤어질 결심을 볼 때 그간 내가 좀 잘못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문제도 저렇게 파고들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쵸. 내가 좀 둔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복수 3부작도 결국은 사적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세 개 다. 네.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요. 네. 송강호 대 최민식.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송강호 대 최민식. 다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배우고, 제가 이렇게 감히 평가할 만한 그런 수준의 분들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멘트 저 편집할 겁니다. 제 방송은 그런 어떤 착한 느낌. 네. 밑밥을 까시는데요. 네. 짓궂군요. 네. 어쨌든. 이제 생각할 시간 드렸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송입니까? 최입니까? 두 분 중에서 다음 작품이 어느 분이 더 기대되냐를 따졌을 때는 교묘하게 바꾸시네요. 최민식 배우님의 다음 작품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강호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근데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매 작품마다의 어떤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이 최민식 배우가 좀 다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송강호 배우는 그죠? 송강호 배우는 약간 좀 약간 몸에 배어 있는 그 대사의 쪼라고 하죠. 그 습관 쪼 요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영화에 나오든 간에 물론 다 이제 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약간씩의 자기 복제가 좀 깊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두 배우 중에 다음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최민식 배우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두만 형사나 아니면 영조나 비슷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 이런 그 둘은 다르죠. 당연히 시대극이고 현대극이기 때문에 그 둘은 다르지만 뭔가 그냥 대체적으로 좀 그렇다. 네. 그런 거죠. 그렇다. 연기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디오님은 홍입니까? 최입니까? 네, 저도 나시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네. 송강호 배우님은 물론 제가 두 분의 영화를 모두 본 게 아니지만 제가 봤던 영화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송강호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송강호스럽고 반면에 최민식 배우님은 역할에 따라서 되게 보여주는 게 달라져서 저는 그런 연기가 더 어려운 연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최민식 배우님을 더 좋아합니다. 확실히 좀 다르긴 하죠. 넘버 3에서 모습이나 파이란에서 모습이나. 네. 넘버 3는 송강호인데? 범죄와의 전쟁이 때나 조금씩 다 다르긴 하죠. 근데 범죄와의 전쟁이랑 카지노는 조금 겹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캐릭터가 비슷해가지고. 밝고 다른 아저씨 연기. 그러면 두 분 다 최민식이 더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신다. 비교적.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다. 굳이.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착하게 가시려고 또. 네. 아니. 제가 어찌 감히 좋고 나쁨을 판단하겠습니까? 또 이것도 편집하시나요? 근데 요새는 그런 스탠스를 많이 밀고 계세요, 우리 이디오님이. 예전에는 되게 칼같이 비평하고 이건 이런 게 있던 분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날이 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너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예전에 좀 까칠할 때가 좋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저는 송강호 배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이건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주 사적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송강호 배우님은 이제 부산 출신이고, 배우님은 진짜 어이없다. 아니라서. 이게 지연 갑니까? 학연 지연 갑니까, 지금? 지연 가야죠. 네, 이런 거는 무조건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나 더, 최민식 배우가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 이상한 사투리를 구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은 조금 잘못된 사투리 연기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좀 어렵다. 이런 거. 뭔가 저는 이제 능청스럽고 웃기는 연기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송강호 배우님의, 배신 대만이야도 있고,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훨씬 더 인상적인 장면은 저한테는 송강호 배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송강호를 고르고 싶어요.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생각나는 의견이 마저 있으시면 갖고 갈게요. 전 할 말 다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없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논란을 피하고 싶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직장인의 마음들 좀 느껴지고요. 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드보이 영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두세 번씩 보셨을 텐데, 네. 처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감상이 좀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올드보이를 지금 3번째 본 거예요. 물론 시간 텀은 길지만. 근데 그 전까지 볼 때는 다, 약간 오대수의 입장에서 봤다면은, 이번에 볼 때는 이우진의 입장에서 영화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볼 때는 조금 다르게 감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디오님은요? 네, 저도 재밌는 게 저도 나시님과 똑같이 느꼈거든요. 와, 대박. 네, 저는 여러 번, 3번 이상 봤는데 한 번도 이우진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볼 때는 이우진의 감정에 더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대수의 복수극이 아니라 이우진의 복수극으로 이번에는 봤습니다. 맞아. 네. 저도 사실 근데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이우진이라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저도 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우진 저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저게 사람을 거들 이유가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이우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그치. 그럼에도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박찬욱 감독은 그런 사적인 감정을 사사롭게 치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 사회 좀 특징인데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존중이 없는. 근데 그런 걸 좀 존중하는 느낌을 좀 다시 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오대수의 복수극에서 이우진의 복수극으로 느껴진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히 왜 갑자기 이번에 볼 때 그렇게 관점이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지만 그냥 왠지 이 작품을 보는 내가 좀 바뀌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빌바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우진의 어떤 감정까지도 아울러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간다든가 거기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거나 신경을 좀 안 쓰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내용도 다 알고 결말도 다 알고 이렇게 좀 충분히 이 영화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전개를 이해하는데 노력을 이제는 덜 들여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다른 인물에 집중을 좀 할 수 있다. 맞아요. 걸 하신 것 같네요. 이디오님은요? 네, 저도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는
이유진이 느꼈던 상실감과 분노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나? 그거 들더라고요. 뭔가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을 잃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자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자책을 또 오대수에 대한 분노로 또 뭔가 치환을 해서 그 자책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말 한마디의 값어치에 대한 네. 이해가 이제는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순서를 좀 바꿔서 말 한마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빴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아니면 잘 해결했다든지 좋은 예시든 나쁜 예시든 혹시 있으신지.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녹음할 때도 그렇고 제가 편집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잖아요. 빌보우님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도 이 말이 좀 곡해돼서 들리지 않을까? 내가 말한 이 말이 좀 틀린 정보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할 때도 그렇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사회생활 할 때도 제가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 같은 것들이 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러니까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집단 안에서 떠돌고 있는 어떤 소문을 굳이 내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캐물어가지고 쟤들은 어떻게 된 거야? 쟤들 왜 저래?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먼저 궁금해해서 알게 된 사실이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한번 크게 경험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그냥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로 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웬만해서는 그냥 본인들한테 직접 듣게 하지 내가 이렇게 좀 이게 전달하거나 그들의 상황을 내가 대신해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하려고 한번 데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데인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러시겠죠? 그게 뭔가 한 가지 사건이 탁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엄청 많이 쌓여서 이렇게 팍 터진 거라 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에피소드로 풀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 맞아요. 보니까. 결국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뭐 저런 일이 있구나. 뭐 요 정도. 네. 그리고 괜한 말 전했다가 피해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너무 심하죠.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네. 저도 한 사회생활 한 지 9년 차 정도 됐는데 네. 초반에는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소문이 들리는 거 있으면 막 거기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소문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맞아. 네, 막 제가 뭐 생각 없이 했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어떤 화살이 됐던 게 아니라 뭔가 왜곡돼서, 곡해돼서, 네, 상처를 주는 경우를 봤어서, 저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사실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한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직장 사람들이랑 거의 자리를 안 가져요. 거의, 사담을 잘 안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말을 하지도 않고 네. 듣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약간 보면 좀 왕따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 말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다면 없는 건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죠. 네, 저는 뭐 듣고 보니까 저 생각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사이고 친한 사이고 서로 아끼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 건드렸을 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생각보다 꽤 크더라. 맞아.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제 챙기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알겠지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말 하나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빌바오님.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뭐 타고나길 좀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저기 다 쏘고 다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욕 먹고 네. 욕 하나보다 그럼 욕 하는 거고. 네. 조중간 연발이죠 거의. 네, 중간 뭐 정말 할 말이 있으면 와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긴 한데요. 뭐 그렇죠. 저도 나름 뭐 눈치 보면서 살긴 하죠. 네, 눈치 근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네. 그래요, 뭐. 어렵죠. 그 좁은 사이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인원으로 몇 년씩 보게 되니까 오히려 학교 생활할 때는 뭐 매년 반이 바뀌고 뭐 어디는 휴학하고 들어오고 뭐 군대 가고 이러니까 지리를 안 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맞아. 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해야 내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교훈을 좀 체득하신 두 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우진처럼 네. 이우진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오대수를 왜 20년이나 가둬요라고 했을 때 네. 오대수는요 네.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러잖아요. 맞아. 연기를 좀 하시는데요. 오. 네. 이우진. 근데 그 대사를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네. 몇 번 되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네. 너무 화가 나서 와. 그 이우진의 대사를 평소에도 막 머릿속에서 되뇌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핵공감. 말이 너무 많아요. 가둬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연습을 꽤나 많이 했나 본데요. 꽤나 자연스러운데. 오늘을 위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대수는 말이 너무 많았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오대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우진이 큰 비극을 맞이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영화 얘기 해볼까요 이제? 그럴까요? 오대수가 말을 전한 게 첫 번째 스타트긴 합니다만 근데 그 말을 또 전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엄청나게 소문이 퍼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대수가 뭐 출발하는 건 맞지만 오대수가 전부 한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우진의 누나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그 이우진의 마음이 이해가 이제는 된다는 게 사실 누나를 잃었을 때 그 죄책감과 상실감을 탓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했다면 네. 오대수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 불특정 다수 모두한테 책임이 있지만 사람들 다 잡아다 족칠 순 없으니까. 맞아. 네. 오대수라는 인물을 한테 복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분노와 상실감을 해소하려던 게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 이상한 루머라든지 허위 사실 같은 게 떠돌 때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유포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대수가 최초 유포자로서 찍혀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보면서 좀 오대수한테 왜 이렇게 이른바 지랄을 하나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좀 잘못한 게 꽤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뭐 특정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오대수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이우진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더 계속 보일 텐데.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떠나 보내야 이우진이 자기 삶을
사는 건데 그 사건 자체를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오대수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오대수에게 어떻게 복수하지를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오대수에게 탓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한 번 더 까보면 본인에 대한 자책인 것 같아서 그 오대수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에 조금 더 이어가자면은 그 이유진이 결국 마지막에 복수를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권총 자살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저는 그게 이제 본인의 복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거 다 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라는 의미로 자살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볼 때는 뭔가 그 이유진 본인 스스로도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나가 죽었던 거는 본인이 손을 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누나의 죽음에는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복수의 대상이고 스스로 자살을 함으로써 이제 복수를 완성시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유진의 그러니까 잘못을 계속 따지다 보면 첫 번째는 이유진이 시작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유진이 누나에게 자신의 어떤 성적 호기심을 표출한 거고 그거를 이제 누나가 받아줬고 근데 그걸 오대수가 봤기 때문에 시작되는 문제인데 가장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이유진이기 때문에 본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이유진 스스로는 그거를 뭔가 누나를 탐했다라는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유진 스스로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잘못이고 근친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이유진 스스로는 그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내 잘못이 시작이었다라고는 뭔가 생각의 출발선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이유진 스스로도 죄책감을 가지겠죠. 네. 그걸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도 복수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이트 시녀님은 이유진의 사랑이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라고. 전 그렇게 봤어요. 네네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에 터부 영역에 있는 사랑이라서 저는 쉽게 좀 와닿진 않았고 아무래도 친 여동생 누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와닿지는 않고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있어야 더 와닿지 않지 않을까요? 친누나 친동생이 있어요? 아니 누나를 어떻게 사랑해? 막 이러면서 네.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글쎄요. 저는 이유진이라는 캐릭터가 물론 이해는 됐습니다만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그렇죠. 네, 오히려 오대수가 상당히 정상인 인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유진의 어떤 그 자기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글쎄요. 그냥 자기 연민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포장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유진이 그런 금기시되는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월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유진은 그 오대수랑 미도를 보면서 계속 의심을 하거든요. 이 둘은 정말 사랑하는 걸까? 그렇죠. 네, 이 둘이 과연 부녀관계라는 걸 안 상태에서도 이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의심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사랑했어. 그런 어떤 사랑의 절박함, 사랑의 밀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유진이 어떤 자신의 누나와의 그 관계를 그만큼 애절했다, 순수했다 이런 걸 또 순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유진의 사랑은 진심이라고 볼 만한 어떤 네, 네.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뭐 말 한마디로 발생된 뭐 올드보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제 복수인데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복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그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은 뭐 모범택시라든가 더 글로리라든가 아니면 이 박찬욱의 복수 3부작도 이제 한국에서 물론 전 세계에서 이제 명작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복수극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흥행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니까.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빌바오님이나 이디오님이나 현실 생활을 살아갈 때 보면은 사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라가 치미하는 일을 당했을 때 뭐 사실은 복수도 용서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횟수로 따져본다면은?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극들은, 영화든 드라마든 극들은 뭔가 극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뭐 복수를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현실 생활에서는 복수도 못하고 용서도 못한 채로 그냥 그 억울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좀 분했던 그런 감정을 그냥 혼자 짊어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A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응어리들을 용서든 복수든 이렇게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응어리들을 뭔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좀 인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글쎄요, 뭐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 복수극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뭐 그걸 복수할 수도 없고 그냥 사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네 복수극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 같고요. 쾌감이 있죠. 대리만족하면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도 저도 다 봤는데 진짜 제가 학폭을 당한 적은 없지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렇게 복수할 수 있다면 엄청 쾌감을 느끼겠다. 쾌감? 그러니까 복수하는 사람의 심정은 저렇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뭐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대부분 이제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아니면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 당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강하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분노 표출 자체를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 타인의 눈치를 보다 보니 이제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압박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 자체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느낄 만한 감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해코지를 했다면 그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 건데, 근데 이 해코지를 받은 사람이 복수할 때는 뭐 경찰이든 뭐 사법기관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불평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직접적으로 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복수할 때는 타인의 손을 빌려서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복수를 할 수 없고 사회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대로 복수를 하는 게 좀 막혀있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복수를 대신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엄마가 등록금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좀 발언이지 않았나. 오.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요? 네. 그래요. 예전부터 입이나 털고 있고. 팟캐스트니까 입 털어야지. 네? 아닙니다. 요새 왜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네. 불편하고요. 네.
복수하실 건가요? 복수하실 건가요? 복수요? 네. 아니 뭐 이미 제가 말로 많이 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머니 복수를 하고 싶으면 아마 이디오님이 하고 싶을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최신에 의해서 좀 참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제 소중한 복수입니다. 잔소리하는 게. 네. 하필 또 대상을 잘못 골라서 저는 맞아요. 뭐 타격감이 없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 더 세게 놀리니까요. 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뭔가 서로 간의 안전 장치랄까? 디스코드가 우리 서로에게 마우스피스가 되어주고 있죠. 근데 더 친해지면 안 되겠다. 네, 뭐 자주 안 보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거리를 유지해라라는 말씀 아까 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근데 거리가 너무 좁혀지면 또 맞아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 쉽지 않죠. 여러 씁쓸함이 또 느껴지는데. 그럼 복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복수보다는 용서가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질문부터는 이디오님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너무 앞에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아닙니다. 네. 바꿔볼까요, 그러면?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네. 전 박찬욱의 복수 3부작이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복수의 어떤 철학? 미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이야기라. 네. 네네. 뭐 영화에서도 이유재인이 그런 대사를 하는데, 이제 복수는 건강에 좋다 이러잖아요. 연기? 네. 아니 근데 이유진 찰떡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어떤 작은 눈과 저 빌바오님보다 눈 큰데요. 저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눈이. 네, 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억눌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화를 쌓아두지 말라라고 또 말하는 것 같아요, 박찬욱은. 너가 복수를 하려고 함으로써 어떤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근데 뭐, 동시에 또, 이유진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복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떨 것 같냐. 그동안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들지 않겠냐. 그런 대사를 하는데. 맞아.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또 복수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수는 어떤 면에서 삶의 동기가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의 고통을 준다고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대신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뭔 말인지 살짝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나이트 시네마님은요? 저는 사실 이 용서와 복수라는 키워드를 놓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밀양이거든요. 밀양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도연이 분노에 차가지고 막 분노와 슬픔에 차서 있다가 이제 종교를 만남으로 해서 용서를 하려고 용기를 내는데 결국 다시 분노와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했었던 종교에 대한 복수로 또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막 소용돌이 치는 작품이잖아요. 기승전결이 모두 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용서와 복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복수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복수가 안정을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보다는 복수가 좀 더 개인의 멘탈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단 복수의 형태가 지금 이제 박찬욱 감독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사적 복수라든지 직접 위해를 가는 이런 복수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복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빌바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이제 성이 다 차지 않을지라도 이제 사회나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는 복수도 물론 괜찮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수는 본인이 더 잘 살고 좀 나한테 그런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사는 게 좀 복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까 더 글로리 얘기도 나왔지만 학창 시절 때 저를 되게 괴롭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가기는 하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자신감은 있어요. 적어도 그때 날 괴롭혔던 애들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의 위안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약간 제 스스로 했던 어떤 복수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에일리 노래 중에 네. 보여줄게라는 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 식의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막 괴롭히고 했던 애들을 한 대학생 때까지는 마주치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길거리나 막 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 한번 보고 싶어요. 뭐하고 오히려. 네.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떤 그 괴롭힘 당했던 경험들이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이유가 되셨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복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히 우리가 막 그 사람의 피를 보는 그런 복수 말고 이런 어떤 내가 보여주는 식의 맞아요. 스스로 승화시키는 방식의 복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복수지 사실 정신승리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아니죠. 뭐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결국에는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수든 용서든 간에 네. 결국에는 그 사건을 어떻게 스스로 기억하고 떠나보낼 것이냐를 그렇지.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 맞아요. 그 상대방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고 이제 그 사건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피해를 나는 그 사람한테 주면 내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 뭐 이해하고 나 이 정도 그런 타격 나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에 차이일 거 어떻게 보면 또 결국에는 그 사건을 떠나보내는 행위에서는 공통점이 또 꽤나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어떤 큰 사건이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다 혹은 용서가 필요할 것 같다 정도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은 네.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네. 당연하죠. 네. 이미 발생을 해버리면 자기 마음속에 상처나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건은 정말 우연치 않게 찾아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재난처럼 찾아오는 거라서 맞아. 최근에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음주 차량에 뭐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하는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수원 살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초등학생이 한 명 우회전하는 그 차량에 이렇게 좀 변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부모의 입장이었다면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복수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용서는 절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평생 용서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물론 이런 복수 3부작처럼 이런 사적 복수를 하고는 싶겠죠. 당연히. 마음속에서는 나오겠지만, 사실 아까 빌바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는 정도가 다가 아닐까,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법기관의 힘을 빌린 복수를 안 하고 사적 복수를 하면 그 자신의 삶도 또 망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참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쵸. 한다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게 제일 이득인 상황이 돼버려. 맞아. 그런 비극이 된다는 거죠. 맞아. 용서도 복수도 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네. 오르고 회사 가는 역차저차에서 오르고 내리고.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올드보이의 아우라가 확실히 특별하게 많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20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CG도 없지만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탄을 하게 됐고 이거 올드보이 볼 때 저 그냥 누워서 태블릿으로 봤거든요.
근데 자세를 고쳐잡고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와, 저도. 그만큼의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영화의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 뭐 연출, 뭐 연기, 뭐 비주얼, 뭐 미장센, 촬영, 뭐 음향, 뭐 이런 미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영화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잘 칼이 갈려서 나와 있구나. 맞아요. 동의합니다.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진짜 정교한 연출이고 이거 영화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이 감독은 천재인가 싶게끔 네, 그렇게 느껴진 영화였고 진짜 그 컷과 컷을 연결하는 게 전에 없던 연출이었고 영화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지막에 이우진이 자살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우진이 엘리베이터에서 손가락 모양을 권총을 잡는 것처럼 바꾸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다리 위에서 젊은 이우진이 손가락 모양을 권총 잡는 것처럼 바꾸면서 이우진이 현재 이우진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컷 연출이 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압도당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영화가 뭔가 기술적인 연출보다 그러니까 뭔가 최근 영화에서는 CG를 활용해서 또 굉장히 창의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박찬욱은 그런 CG 기술이 없었던 20년 전에 그런 어떤 천재적인 연출을 통해서 또 창의적인 그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올드보이를 안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분들한테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는 일단 2004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뭐 지금에야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 영화라고 하면 되게 변방이었고 세계에서 주목받았던 적이 없는데 올드보이가 거의 최초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예술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이어서 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네. 자, 이렇게 영화 관련된 이야기는 좀 해봤고요. 혹시 나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질문에 없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오르고 내리고. 자, 마무리로 이제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빨리 보내드려야겠죠? 네. 두 분은 가정이 있지만 저는 없으니까요. 빨리 보내드려야겠죠? 속마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닌데. 네. 속마음이요? 속마음이요? 아니요. 겐톡으로 말을 듣기. 톡이라도 보내주세요. 네. 읽고 알기만 할게요. 네. 네, 소감 먼저 이기호님부터. 저는 나이트 시네마님이랑 첫 방송하게 돼서 이제 영광이고요. 아유, 네.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군요. 근데 정말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라는 거를 빌바오님 덕분에 한 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과. 아닙니다.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친밀감을 쌓아서 더 재밌게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조금 얼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사실 얘기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거. 그래서 계속 물어보셨구나. 더 할 얘기 없냐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네, 약간 얼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오히려 이디오님한테 좀 죄송한 게,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시간에 맞추신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주신 것도 좀 죄송하고. 아닙니다. 뭔가 아까 얼어 계셨다고 한 게, 원래 이 시간에 주무실 시간이라서, 좀, 뇌가 이렇게 좀 안 돌아서 그런가? 머리가 좀 안 돌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녹음 시간대 선정을 저한테 맞춰주신 것만으로도 뭐 이런 열악한 아닙니다. 환경 속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는 거죠? 출근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조금 일찍 자는 편이라서. 그죠. 아유, 네. 그래서 너무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네네네. 오늘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말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2주나 미루고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룬다는 말씀을 들을 때도 전날인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 안 하시고 흔쾌히 이렇게 제 사정에 다 맞춰주셔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디언님과 빌바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집에서 그냥 하는 건데요,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림으로 앉아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흰 메리아스 입고 있습니다. 흰 란닝구. 저도 잠옷 입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 복장으로. 맞아요. 네. 사실 전혀 부담 없고요. 다음번에 또 이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 영점 채널의 위대함을 또 느꼈던 게, 저희가 올드보이를 다룬다는 게 소문이 또 나가지고 북미에서 올드보이 리마스터링해서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어디서 정보가 샜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좀 티내지 말라 조용히 했는데, 네. 또 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거 혹시 협찬 받으셔서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찬이면 너무 좋겠는데요. 팟캐스트 해가지고 건물 수익은 2,294만. 올드보이 개봉 방송의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뭐 리마스터링을 한다고 한들 이 부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아마 1% 정도? 네, 해외에서 듣는 비중이 많으면 없을 거예요. 제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있어요? 네네, 있어요. 네. 와. 네. 글로벌이네. 네, 이분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 방송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요. 네. 글로벌 방송이었군요. 그럼요. 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오늘 기준으로는 0.6%. 이렇게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박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녹음 시점이 공교롭게도 올드보이 개봉 20주년이더라고요. 올해가. 네. 네, 그래서 일부러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2주 미루셨다는. 하고 싶으신 거 아닐지. 2주 동안 제가 북미 소문을 좀 냈습니다. 어디 용점에서 다루겠다는. 제주도 간 게 아니라 북미로 갔다 오신 거였군요. 네. 네. 저는 나시님이 직장인 농담을 하시는. 그래요? 직장인끼리 지금 아저씨들 사이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유머코드를 잘 맞춰드리는 거죠. 네. 순간 저희 부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뭐 유머코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형들의 코드에 또 맞춰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개그는 의문유사성 개그고, 나머지 어떤 그런 개그들은 뭐 충분히 제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제 소감을 간단히 하자면, 이제 저는 두 분 다 좀 나름 친한데,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두 분이 서로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엄청 웃었는데, 저는 이제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다 느껴졌죠. 수줍어하는 게. 서로 약간의 의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그렇죠. 상당히 뭐 이런 말씀 좀 형님들한테 죄송하죠. 귀여웠습니다. 네. 근데 솔직한 제 심정은 주선자 낀 소개팅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저 주선자 역할 좀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너무 훌륭하시죠. 네, 더할 나위 없죠. 네. 그렇죠. 훌륭하시죠, 빌바오님. 근데 나시님이야 워낙 또 칭찬 잘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제가 사실, 나시님 너무 칭찬을 하시는데, 네. 제가 또 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디언이라는 인간이 저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오늘은 네.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아유. 그래서 조금 어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얼었다기보다는 가식을 차리려나 이제 머리가 뺑뺑 돌다 보니까 활발해져 가지고. 오늘은 조금 막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막말로 많이 풀어가는 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다음번 녹음은 오프라인에서 얼굴 한번 뵙고 다음번 녹음을 진행하면은 좀 더 욕박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그렇죠.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친해져가지고 서로 실명 부르면서. 네. 아니, 지난번 그 게스트분 보니까 본인 실명으로 하시더만. 그 여자분. 네. 인형님께서. 네. 처음에 인형인 줄 알고, 인형이 나왔네? 라고 생각했는데, 인영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거 잘라주세요. 와, 대박. 야, 참 좋습니다. 네, 이런 개그. 좋아요. 그 개그 들으니까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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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바오님. 말이 너무 많아요.